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아십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도 바빠서 말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하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그 순간이요. 20대, 30대 때는 그냥 받아보던 검진 결과가 50대를 넘어서고 60대, 70대가 되면서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정상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안심해도 되는 신호인지 오늘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미처 자세히 말씀해주지 못하시는 것들, 오늘 제가 천천히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진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작년보다 나빠졌으면 어떡하지?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검진 받으러 가는 아침엔 밥맛도 없어요. 예전엔 그냥 형식적으로 받던 검진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제 지인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어제 검진 결과 받았는데 집에 와서 봉투를 못 뜯겠더라고. 1시간 동안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종이 한 장 안에 내 건강이, 내 앞으로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용기 내서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펼쳐봅니다. 온통 숫자들이에요. 어떤 건 화살표가 위를 가리키고, 어떤 건 경계, 어떤 건 주의, 또 어떤 건 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진료실 앞에서 이름 불리길 기다리는데 가슴이 또 두근거려요. 차례가 되어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시면서 네, 이건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조심하시고 6개월 뒤에 다시 보시죠.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은 벌써 다음 환자를 부르실 것 같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주의라고 된 건 뭘 조심하라는 걸까? 6개월 뒤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돕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는 별일 없대 하고 말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죠. 그냥 큰 병은 아닌 것 같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지는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꺼내보지 않아요. 보면 또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변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해요.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마음이 더 커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나 당뇨 나왔어,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심지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큰 병 진단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비관이나 걱정이 아니라 그냥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서서히 변한다는 뜻이니까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젠 며칠씩 피곤함이 남죠.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내 앞으로의 시간을 가늠하는 하나의 신호 같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먼저 이것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불친절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요즘 병원 진료 시간 한 분당 평균 3분에서 5분입니다. 검진, 결과 상담은 더 짧을 때도 많고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수치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여러분의 나이를 고려해서 해석해주고 생활습관 조언까지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만 보세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가? 약을 처방해야 하나? 입원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건 당장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라는 뜻이지. 모든 게 완벽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그럼 정상은 뭔가요? 정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나오는 정상 범위는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만든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20살 청년과 70살 어르신을 같은 잣대로 재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공복혈당 정상 범위가 1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나이를 다 포함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65세 분이 공복혈당 95가 나왔다면 종에는 정상이라고 찍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분에게 95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나이대엔 80에서 90 정도가 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바쁘시니까 정상이세요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 내 나이에 맞는 정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혈압도 똑같아요. 요즘 혈압 기준이 많이 낮아졌죠. 수축기 122원기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75세 어르신이 혈압이 135에 85 정도 나왔다면 젊은 사람 기준으로는 높음이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가 오히려 적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 탄력이 이미 떨어져서 약간의 압력이 있어야 뇌까지 혈액이 잘 올라가거든요. 너무 낮으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인데 혈압이 145 정도 나왔다면 아직 젊은 편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같은 145여도 60대와 80대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진료실에서 들으셨나요? 대부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넘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낮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더 그래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만 보면 안 되고 HDL과 LDL의 비율을 봐야 하는데 검진 결과지에는 그냥 총 콜레스테롤 195 정상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40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35밖에 안 되는데 합쳐서 195니까 정상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이 아니에요. 혈관 건강엔 빨간불입니다. 근데 바쁜 선생님은 콜레스테롤 정상이세요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거죠. 간 수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AST, ALT 같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나이를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30이어도 30대의 30과 60대의 30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나이를 고려해서 수치를 보세요. 검증 결과지를 받으시면 그냥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65세 혈압 적정 수치, 70대 혈당 정상 범위, 이렇게요. 요즘은 인터넷에 나이별 기준이 잘 나와 있어요. 손자, 손녀한테 부탁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찾아보셔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못 해주시는 나이별 맞춤 해석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작년 결과와 꼭 비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이어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혈당 85, 2023년 혈당 92, 2024년 혈당 98. 매년 정상으로 나오지만 추세를 보면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가면 2025년엔 당뇨 전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상이어도 추세가 나빠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검증 결과지를 버리지 마시고 파일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막연하게 괜찮은 거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수치가 제 나이 70살에는 어떤가요? 작년보다 10이나 올랐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추세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선생님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종이에 미리 적어 가시면 더 좋습니다. 진료실 들어가면 긴장돼서 물어보려던 것도 까먹으시거든요. 네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 약 덕분에 수치가 정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상인 거랑은 달라요. 그런데 간혹 수치가 정상이네. 약을 끊어볼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 정상이 유지되는 것, 그게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을 바꾸거나 끊는 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는 정상인데 자꾸 피곤하다, 어지럽다,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정말 기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심장 초음파, 대장 내시경, CT, MRI 같은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몸이 완전히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그게 가장 정확한 신호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검진 결과지가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쁜 병원에서는 이런 기본조차 제대로 설명해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천천히 풀어드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정상이라는 두 글자에만 안심하지 마시고 내 나이, 내 상태를 고려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과 비교해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완벽한 수치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 몸과 친해지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을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여기 당신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